우리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대신 조금 이렇게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이게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당시 34세의 신동식 회장님께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이제 저기 쭉 정부의 기구표가 있고 경제 관련 조직이 있는데 옆에 4개의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경제과학심의회, 회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 즉 회사와 조선에 관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경제수석, 이 3개를 겸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 그때 세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원래 회사 조선에 이렇게 발전해 있는 유럽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철강, 기술, 조선, 뭐 제조,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 능력, 그다음에 인력을 키우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조선으로 갔는데 우리는 역으로 하나도 없어요. 조선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데서 조선이라는 목표를 딱 세워놓고 마치 맨 땅에 헤딩하듯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그 민족의 역량 하나를 믿고 이렇게 하나하나 밑을 만들어 갔었다 하는 그 말씀을 지난번에 주셨습니다.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밀어가는 것에 어떤 국가의 전략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이 우리를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성장해 있을 때 대통령이 직속하에 이런 해상 조선 전략을 다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고, 하나 더 소개하자면 그때 하셨던 일들 가운데 이렇게 미국에 있던 해외에 우리 한국 출신의 과학자들을 미국에서 모여서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하게 했던, 그때도 역할을 하셨던 건 아닙니까? 예, 이 사진이 그 재미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다 모이게 해서 이걸 모이게 하는 데는 백악관하고 국무성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게 해서 여기 제가 네, 여기 이거 아마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해외 과학자들 이렇게 모아서 강연도 하시고. 네. 이제 이거 혹시 이거 찾으시는 건가요? 여기 강연도 하시고 그때 해외 과학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여기. 이게 원로 과학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여러 번 노벨 물리무학상 후보로 올랐던 이태규 박사, 네. 여기 한상준 박사, 하민영 박사, 우리나라 반도체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한희 박사, 여기 김은철 박사, 김영배 박사, 미국의 벨텔레폰의 영서 소장까지 하신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과학계의 원로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앞장서서 과학자들을 설득해서 한국에 오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회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 제가 부탁드린 것 또 하나가 이렇게 나라가 또 한 번 이 국내에서 키워서 해외에서 성장한 인재들을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필요할 때 다시 한번 그럴 때에도 과거에도 나라가 필요할 때 이 한국에 나온 인재들이 와서 도와줬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이제 집업 지나서 한 가지를 더 여쭤보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마지막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해서 20대에 서울대 조선항공학과를 들어가서 30대에 한국에 와서 경제수석도 하시고 몇십 년간 조선의 전설을 만들어 오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90이 다 되셨을 때 새로운 또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이 세계의 어떤 이산화탄소에 대한 포집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조선 말씀을 주셨는데 온실가스 관련한 문제 포함해서
이제 90대에 신동식 회장님께서 새롭게 이 한국 경제 또 후배들에게 제기하고 싶은 이 기후변화, 온실가스 문제, 그 문제 한번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나는 저 배를 설계하고 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만 톤짜리 유조선을 운전하려면은 큰 엔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엔진 하나에서 자동차 2,000대분의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기가 오염되고 기후변화가 생기고 그러는 큰 요인이 돼서 유엔에서 국제해사기구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 한국 조선이 갈 길이 예.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 그렇죠. 말씀이군요.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지로가 돼야 되고 30년까지 40% 감면시켜야 된다. 그러면 배를 설계하는 입장에선 뭐 기술이 있어야지 감면이 되고 뭐가 어떻게 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난 한 15년 이상 전 세계 어떤 기술자가 어떤 조직이 그런 기술을 만들었나 그거를 거의 실시간 베이스로 모니터하다시피 해서 특허를 비교 검토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아리백이니 뭐 이런 예. 등등과 관련된 거를 쭉 연구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스칸디나비아의 과학자들이 모인 단체가 만든 발표한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하고 계속해서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교신도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이 기술 개발하는데 같이 참여도 하고 막 그런 배경으로 내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전 세계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약 400억 톤이 됩니다. 400억 톤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7억 톤을 지금 공중에 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엔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40%를 감면하겠다고. 그래서 돌아오셔서 어떻게 해서 40%를 감면하시겠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 싹 없애버리고 뭐 없애서 다 재생에너지로 한. 그럼 대한민국의 산업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그 40% 감면 정책을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걸 또 새로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COP 회의에는 국가 원수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하고 시진핑 주석도 참석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30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한국은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이렇게 자꾸 미루지 말고 7억 톤 나오는데 단 1톤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지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못한 게.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1000메가와트, 100만 킬로와트짜리 석탄 발전소가 15개가 있습니다. 거의 새 것들이에요. 한 2, 3년밖에 안 된 거.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1억 톤입니다. 그리고 현대 제철,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게 약 8천만 톤 해가지고 한 10개 되는 우리나라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업소에 나오는 게 한 1억 8천만 톤 되고. 이 사람들 앉혀놓고 이거 잡아라 말이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로 공인된 기술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싸게 포집할 수 있고 안전하게 포집할 수 있고 그런 걸 잡아서 그러면 그다음에 이 문제가 잡는 거는 정부에서 잡으라고 그래서 잡았지만 잡은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는 뭐 탄산수 만들고 드라이아이스 만드는데 다 해봤자 100만 돈도 못 씁니다.
그럼 그 4억 톤에서 40%면 4,28에서 2억 8천만 톤인데 2억 8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그게 나온 장소에다 갖다 넣어야 돼요. 아람코라든지 사우디의 아람코라든지 쿠웨이트의 KOC라든지 유전에다 갖다 잡아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정부 대 정부의 자원 얘기를 통해서 그런 교섭을 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그럼 그 사람들은 받아서 뭐 하느냐. 1톤의 이산화탄소가 유전에 들어가면 5바렐의 석유가 더 증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톤의 이산화탄소를 100불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면 요새 가격으로 500불이 더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이니까 그런 가능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람코나 이런 데 사람들하고 접촉했더니 그런 것이 가능한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 높은 국가 대 국가의 자원 외교도 하고 우리의 이산화탄소도 없애고 우리가 돈도 벌고 이산화탄소가 이때까지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채였거든. 그래서 이 라이어빌리티를 아세스로 자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사실 국회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큰 이산화탄소 배출업체 다니면서 제가 전에 박정희 대통령인데 경제 2수석을 하셨는데 경제 3수석으로 한번 추천할까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정년 제한은 없습니다. 오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회장님께 4가지, 5가지 질문을 하면서 든 생각 하나는 32년생, 93세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30년생, 95세의 권노갑 전 고문하고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권 고문님이 저한테